어,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시 총학점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25년 입학생부터 192학점에 대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최소 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교과가 174학점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17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해도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전체적인 거니까 조복 교수님께서 역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복 교수님. 학생의 필요와 학업 부담을 고려해서 초과 이수하는 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이 174학점을 초과해서 이수하도록 하는 징배 분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모든 학생이 아니면 일부 학생이 초과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174학점을 균등하게 운영하게 되면 학기당 이수 29학점인데 이게 이제 사실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좀 더 하고 뭐 3학년 때 좀 적게 하고 이렇게 이제 불균등하게 할 수 있는데 불균등하게 편성하는 경우에 적게 이수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9보다 더 많아지게 됐을 때 그 차이가 크면 그 학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또 학업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그 학기별 이수 학점이 그러니까 편성 학점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청 같은 경우는 5학점을 이제 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시도의 경우도 이제 뭐 유사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많은 학점을 이수하다 보면 학생 중에는 부담이 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좀 전체 학생이 초과하는 지금 학교마다 전체 학생을 초과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일부 학생이 이제 학점을 초과해서 이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뭐 대학에서처럼 뭐 성적 좋은 학생이 몇 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 학점을 많이 이수해서 뭐 심하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의 의미가 아니고 일부 학생이 초과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도 이런 학생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학교라든가 또는 공동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과목을 이수하다 보면 174학점이 초과가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공동교육 과정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학생들한테 다 가라, 뭐 하나 이상은 뭐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과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예시를 들 때 그 29학점에서 체육 2학점을 빼고 나면 27학점이 남는데 27학점을 4학점으로 편성한다라고 한다면 4, 7, 28 그러면은 27을 넘어가니까 4학점 6개에 3학점 하나를 이제 선택하도록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학생에 따라서는 그 3학점 말고 과학점을 선택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3학점짜리 이 과목에 비해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4학점짜리로 있을 경우에 선생님 저는 이 3학점 안 하고요. 저거 4학점으로 하나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학교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그 선택권을 더 준 거죠. 지금은 그 운영학점이 다르면 칸막이를 쳐가지고 칸막이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초과 이수를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칸막이는 없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3학점짜리 과목은 공강이 붙은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공강 얘기할 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해 줄 것 같은데 그 공강이 있는 3학점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초과 이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보시면 왼쪽이 지금 현재 칸막이를 쳐서 운영학점이 다른 과목을 그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지금 뭐 학교가 지정한 다른 과목은 빼고 13학점을 선택할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현재 재학생이기 때문에 학년 이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점짜리 그러니까 1년으로 말하자면 4학점짜리 하나 선택하고 3학점짜리 3개 하고 그다음 또 칸막이를 쳐가지고
4학점짜리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칸막이를 다 없애면 사실 이 안에는 칸막이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2학점짜리 아니 학기 기준하면 2학점짜리 2개, 3학점짜리 3개. 요거 합한 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만약에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기하를 할 거예요. 기하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고전읽기나 영어권 문화는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 여기에서 사회 한 과목을 더 선택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기술점 과정부터 요 과목들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지 않고 요 위에 3학점짜리를 선택하고 싶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가능한 거죠. 이럴 경우에 공강이 공강 붙은 과목을 두 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강이 붙은 과목을 그 2개를 초과해서 이수하게 되면 이제 전체 총 학점이 적어져서 문제가 될 거고 이때는 공강 붙은 과목은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공강 붙은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2학점 학기 2학점을 초과 이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과목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운영학점이 다른 그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초과 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초과 이수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더 준다는 의미에서 사실 바람직한 그런 편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초과 이수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015 기준 편성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네네. 모양은 똑같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또 계속 뭐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제 학기제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3학년 2학기 수업의 어떤 정상적 수업의 어려움. 지금도 이제, 엊그저께 모의 수능이 진행이 됐고, 이제 수시 모집 원서가 진행되면 참 고3 교실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3학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3학년 수업 어떻게, 특히 3학년 2학기 수업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 많은데요. 요거는 휘경여고 박석환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3학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학년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뭐 고등학교 현실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2015 때의 이런 환경과 2022가 적용됐을 때 환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행 교육과정과 공통된 환경이다 그러면 그 대입 전형이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교육과정과 좀 다른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3학년 때는 1년 단위의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배우는 과목과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3학년 1학기 수업과 3학년 2학기 수업은 다른 수업을 이제 다른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지금과 이제 다른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뭐 사회 과목도 그렇지만 또 뭐 국영수의 선택 과목들도 3학년 뭐 1학기 때나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나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가 2022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이 수능 시험으로 이제 과목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지금과 좀 다른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들이 고민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과목을 수업을 진행할 때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이라면 그 부분과 같이 이제 범위를 포함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은 2022가 되면 전혀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수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평가와 그 다음에 기록의 서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3학년 2학기 수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또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될 이유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등 이런 이제 새로운 1학년 때 특히 배웠던 이런 과목들을 수능에서 보게 되는데 이걸 3학년 2학기 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1학기 때와 새로운 과목을 이제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아이들의 어떤 평가와 수업과 기록의 서술과 이런 부분들을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들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2학기 수업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와 우리 교사가 취해야 할 것은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여러 학교들에서 1년 단위 과목이다 보니까 1학기를 같이 활용해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라든가 이럴 때까지만 이제 진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2022 때는 전혀 이제 새로운 과목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것을 이제 구상을 할 때는 3학년 2학기 수업에 대한 정상적인 진행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화면 공유 중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학교마다 학교의 규모가 참 다릅니다.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학교 규모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읍면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한 학급, 한 학년 두 학급 이런 아주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수급 문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냐면 학급 수가 작으니까 선생님 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과는 아예 선생님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현재 우리 그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토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에 따라서 시설이나 교원 수급 등에 따라 학교의 수요에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일정 규모의 학생이 과목을 개설을 요청할 경우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학교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면 우리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물리학 계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느냐? 없겠죠. 컴퓨터 선생님, 정보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정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느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셔서 혹은 우리 학교에 어떤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과목 개설을 못할 경우에는 학교 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학교들은 인근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순회교사라든가 또는 지원청에서 보내주는 순회교사 등으로 인해서 순회교원이 확보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여건이 낮습니다만은 실은 그조차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리해서 과목을 개설하시기보다는 학교의 여건 안에서 가능한 과목까지는 개설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지금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온라인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 물론 이게 직접 우리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내용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왔던 게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시외 과목과 원래는 학교장 승인 과목이 공식 용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례적으로 고시외 과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시외 과목의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 학교들이 다양한 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 고시외 과목의 활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것은 청원고 김미선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고등학교 김미선입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시의 과목 사용 신청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고시의 과목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중에 저희 7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용을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교육과정 편성표를 지역청으로 제출할 때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물론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2차 배당표 제출, 최종 배당표 제출, 다시 말하면 그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신청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요. 교육부 고시 과목으로도 충분히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다양하고 이런 과목들을 다 편성해야 되냐고 저희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과목들을 편성하고 봤더니 3학점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전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학년 2학기에는 개설할 과목들이 작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교과목이 있어서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감 승인 과목이라도 시도교육청 인정 과목, 다시 말하면 고시 외 과목이므로 사용 신청서를 한 번은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처는 지역 해당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두 곳으로 공문을 보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사용 신청서는 교과목 개설 시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 입학생, 2026 입학생, 2027 입학생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하겠다 하시면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나이스에서 교과목의 목록 조회에서 교과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물론 교과서가 없어도 저희가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이스에서 한번 교과목 목록 조회를 통해서 해당 교과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거 서울시 양식이긴 한데요. 저희 타시도 교육감 승인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군, 그 다음 한글 영문도 있고요. 나이스 과목 코드도 있고요. 대상 학년, 그 다음에 목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실 텐데요. 찾는 방법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에 팁클리어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교육과정 탭에 시도교육청 자료, 교육감 승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승인 인정 과목을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2024년 7월 22일까지 이렇게 아마 특성화고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 과목이기도 하고 이런 과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전국의 시도교육청 인정 과목이 다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더니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빠진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제가 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개발된 도서인데요. 이렇게 이 교과군을 명백하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2015 기준이어서 2022는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곧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교과 1, 과학계열, 과목명, 그 다음에 전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수 학점,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 여부, 과목의 성격, 그 다음에 핵심 영역 등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과목을 승인받을 때 나와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코드는 여기에 없는데요. 나이스 코드는 교육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동일 교과목일 때는 반드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나이스 코드인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승인을 받은 나이스 코드인지 나이스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시면은 1365에 전화를 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타시도 교직원도 함께 볼 수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 소속이라 여기서 서울시 교육청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에 가시면 선택 과목 안내가 있고요. 선택 과목 안내 하부에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승인 절차도 안내되어 있고요. 혹시 타시도에서 보실 수 없을지 몰라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2023년 이전 승인 자료를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도 항상 그렇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어떤 과목을 사용하고 있나 항상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제가 특성화고랑 특목고까지는 다 조회를 못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로 23년 이전에 승인 자료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오는 거요. 특수목적고의 과목이 있죠. 그중에 예술에 관한 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은 예술에 관한 과목 중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문학 계열의 과목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문학에 관한 과목들은 이렇습니다. 실은 지금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 강론의 표 6에서 예술고 부분을 제가 지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 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죠. 예고에 관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예창작에 의해 문장론, 문학감상과 비평, 시창작, 소설창작, 극창작이 진로선택 과목으로 있고요. 문학과 매체가 융합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교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특별하게 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 대한 표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모두 예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로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아마 문학감상과 비평과 문학과 매체가 주로 선생님들의 관심사가 있을 텐데 예술 영역이 되고요. 자, 예술교과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국어교사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교사가 음악 가르쳐도 됩니까? 안 되죠. 국어교사가 미술 가르쳐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예술교과이기 때문에 국어교사가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상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국어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면 원래 저희 그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저희가 교원 자격증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치라는 말은 원래 없는 겁니다. 즉 자기 교과 외에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장이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원래 이 과목은 예고에 문예창작과 학생들을 위한 과목입니다. 우리나라 예고 중에 안양예고와 고양예고에 이 문예창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제로 문창과를 나온 예술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수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술로 편성되어 있으니 일반 학교에서 이 과목을 편성한다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예술 전문교과, 전문 과목으로서 수업을 해야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도 돼. 이를테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 문예창작에 좀 관심이 높아. 그러면 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 굉장히 잘하는 국어 선생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내가 영어 좀 잘해. 그러니까 내가 영어 수업할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똑같습니다. 이제
예술교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수업해야 된다? 예술 전문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